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구에서 현재 멘토링을 수행 중인 영남권 멘토 김노상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하는 일이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다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멘토링을 담당하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 살아온 과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유일한 멘토가 아버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7남매의 외동으로 태어나서 사실 남들처럼 남자 형제 간의 어떤 지도 조언을 많이 받지 못하겠어 늘 거기에 대한 결핍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저를 서울로 보내시면서 마치 그 전에 트로이 전쟁 때 오디세우스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위해서 자기 친구 멘토에게 아이를 맡겼던 그런 심정으로 저희 서울에 사시는 매형에게 저희 앞으로 여러 가지 지도와 조언을 부탁하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매형은 잘해줬지만 그 당시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사춘기고 그 당시 어떤 반항기여서 나름대로 어떤 방황의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서 사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봐도 그 시간이 굉장히 아쉽고, 만약에 그런 시기에 있던 지금 현재 어떤 청소년들이나 젊은이가 그런 어떤 멘토에 대한 니드가 필요하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나서서 해주겠다는 마음을 묻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마침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전문 상담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민원 상담도 했고, 어린이 행안에 있을 때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 진로 지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은 아마 무난히 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또 배워가면서 벌써 2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3년도 올해까지 2년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저의 어떤 하루 일상 중에 이 멘토링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분류하면은 세 가지 이 멘티 기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5, 6학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그룹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층의 어떤 멘토링이 필요한 그룹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년층 50에서 한 60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멘토링을 했는데, 다 멘토링 계층마다 특색이 있고 또 그 특색에 맞추어서 제가 멘토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멘토링 했던 지역이 대구의 달성 지역인데, 달성 지역은 이 공단 지역이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사는 조선 가정집의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처음에 맡으니까, 처음 멘토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닫힌 마음의 문을 열자.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열린 문으로 저의 진정한 멘토링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서로 이렇게 이 얘기로 교감을 하게 되면은 멘토링의 어떤 진정한 뜻을, 의미를 그네들이 공감하지 않겠나 해서 많은 대화, 그리고 인성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듣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은 거의 다가 이제 취업 준비생이고, 그 다음에 직장에 금방 들어간 초년생이라서 그래도 뭔가 나름 사회적인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논리성과 나름대로 어떤 사회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독서 기법과 독서 토론에 대한 멘토링을 했습니다. 독서 기법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리마인드 리딩이라 그래가지고 생각 일깨움 독서법 해서 자기가 읽은 책을 중요한 내용을 메모 독서법,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이 마인드 맵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이 독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독서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5명이면 5명, 6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독서 토론을 한. 결과적으로 뭐 독서 토론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데 그 다른 느낌들을 각자 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서로 상호 질문함으로써 독서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년층 거의 다 직장을 이제 마쳤거나 또 직장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내 삶의 리세팅이라는 제목으로 멘토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제목처럼 내 인생을 다시 리세팅한다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주로 썼던 교재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재승 교수, 뇌과학자이자 카이스트 교수, 그분은 이 과학자이고 의사이면서 인문학으로 여러 가지 강연도 했는 걸 갖다가 12발작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 한편에 보면은 그 인생의 리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뇌에서 많은 기능 중에서 후회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신이 준 선물이다. 후회를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다시 내 인생을 리세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촉진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멘토링을 했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을 2년차 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느낌도 많았습니다만은 가장 그 보람을 느낀 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 제가 하는 멘토링을 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들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매번 그 멘토링 주제별로 텍스트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미리 교부를 해주는데, 걔들이 그걸 그냥 폴더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느낌도 적고 사진도 넣고 해서 자기들 특색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시 저에게 제출하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늘 제가 저희 고향에 있는 어머님 걱정을 이제 한 번씩 애들한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가 인성교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늘 가면은, 첫 시간에 가면은 저한테 늘 할머니 잘 계세요라고 이렇게 물어준 거, 정말 내가 참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마쳤을 때, 이 멘토링이 끝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노래라든지 뭐 간단한 선물을 해줬어요. 그 노래가 정말 제가 가슴 깊이 지금도 울렁거리는데,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나를 일으켜준 당신, 그 노래를 부르고 스승의 은혜 노래를 같이 합창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 답가하세요. 그래서 저는 답가로 조항조의 고맙소라는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 조그마한 낙서장에 전부 낙서를 해. 선생님은 어린 왕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하는데, 거기다 자기들 전화번호와 사인을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꼭 보관하세요 하면서. 그때 그 감동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심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해맑고 정말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이다라는 마음 먹고, 제가 그 동심에 동화된 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뭐 제가 참 뭐 큰 선배도 아니지만 앞으로 멘토링에 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년 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만은, 역시 멘토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자다라는 거, 그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뭐 제가 늘 흔히 멘티들에게도 얘기합니다만은, 항상 사회의 어떤 그늘진 곳을 보다듬고, 그 다음에 우울한 곳, 슬픈 곳을 쓰다듬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멘티들에게 다가가면은 멘티들의 마음이 열리고 멘토링 효과가 얼마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세대 간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멘토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멘티들은 나이가 적은데, 자기네들이 살았던 시대의 관념으로 접근하면은 요즘 흔히 말한 꼰대라는 말씀 많이 듣게 되고요. 꼰대라는 말도 사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콩테인데 아주 나쁜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단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건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멘티들의 어떤 생각의 기준, 그네들이 사회를 보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멘티들과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멘티에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토는 그야말로 신명을 내줄 수 있고 추임새를 줄 수 있는, 나의 멘티들에게 늘 격려해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축 처져 있거나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항상 추임새를 넣어서 신명을 내줌으로써 자기네들이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추임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멘토링을 다른 사람처럼 전문 심리 상담이나 뭐 어떤 그 아동 뭐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추구한 어떤 인문학 쪽에서 그러한 인문학을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어차피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삶 속에 있는 젖어든 어떤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을 개발시키는 것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인 매체를 가지고 이 멘티들, 그네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최소한의 양심과 그네들의 어떤 감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멘토링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내가 그네들을 위해서 진정하게 그네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네들이 가까이 오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던지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나눔이라고 쓰고 배움이라고 읽는다. 내가 비록 외면적인 모습은 나누어지는 멘토링이지만 결국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은 나다. 나 멘토 자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